자, 오늘은 성적이 오를 때 나타나는 징후들을 다 석 단계로 정리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5단계는 나만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장을 이루는 친구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징후였기도 해. 그래서 너희가 이걸 들으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는 학생 때 수년의 시간을 맨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고생을 했어. 하지만 이걸 듣는 너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거야.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 1단계는 공부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대부분의 동기는 보통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은 가야 하니까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동기가 좋지. 그래야 뭐 지속 가능한 힘이 있거든. 뭐 동기가 어쨌든 이제 공부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이제 1단계가 시작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장애물을 만나게 돼. 그게 바로 이미 망쳐놓은 성적과 학생부지. 자, 여기서 1차 포기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야.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지. 자, 이 친구들의 생각 그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면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이걸 뭐 해봐야 손해 아니야? 이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했다가 망신이면 개망신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손실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여기서 뭐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거든. 나름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데 바로 좌절 경험을 하는 거야. 있잖아,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지 못할 때 가장 비참해지거든. 쌤이 고3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어. 근데 그때 6월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망쳤어. 정말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은 제대로 푼 문제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거든. 이때는 수능 준비를 한 게 뭐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어. 지금은 이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안 좋은 생각을 했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표현하지는 않을게. 마찬가지로 이 단계의 학생들도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을 했어도 아직은 성적이 오를 만큼의 실력이 아직 안 되는 거야. 보통 공부를 결심해서 뭐 방학 때 시작한다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학교 시험이 있잖아, 보통은. 그러니까 아직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야. 이때 성적이 팍 오르면 이 세상에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몇 년씩 공부를 해온 친구들을 그렇게 단숨에 따라잡는 게 쉬운 일인 아니라고. 그래서 이때 2차 포기자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나도 해봤는데 안 된다는 말을 하는 회의론자들이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뭐 그런 미적지근한 상태가 돼버리거든. 학교도 뭐 학원도 다니지만 그냥 계속 다니는 거야. 들리는 소문에 좋다는 학원이나 인간은 따라하긴 하는데 뭐 거의 효과는 없을 거야. 자, 이들의 이런 행동과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들도 해봤지만 벽을 느끼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실패의 벽을 부수고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 친구들이 깨달으면 상황이 변한다고. 그래서 이들 중 어떤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다음의 단계로 성장을 해. 바로 3단계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단계야. 이때 이 친구들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자기가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이게 실패를 하는 건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건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은 뭘 하냐면은 부정을 하거든. 보통 이런 식의 부정이 많아. 이건 내가 재능이 타고난 게 없기 때문이야. 부모가 나를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뭐 이런 등등 계속해서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고.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걸 인정하잖아? 그럼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야. 야,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나는 바보입니다 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쉽게 인정할 수 있겠냐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잖아? 이게 놀랍게도 이때 비로소 길이 열리기 시작해. 이게 왜냐면 그전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그 밖으로 돌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해결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가 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있잖아. 나를 바꾸면 되니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생각의 전환이 되면서 자신의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학원이나 과외 등을 알아보고 공부법을 검색해보면서 개선 방법을 열심히 찾게 되는 거야. 자, 이건 아까 2단계에 있던 친구들이 주변이 좋다는 학원을 뭐 무지성으로 따라다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상태인 거야.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좀 나타나는데, 나는 일종의 운이 좀 작용을 한다고 봐. 그게 뭐냐면 일종의 만남의 운이거든. 이때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 시간의 효율성의 차이가 좀 나타나. 벽을 뚫어본 경험이 있고 효과적인 공부법을 아는 선생을 만나잖아? 그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성적을 빡 올릴 수 있어. 사람은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걸 이겨낼 힘이 생기거든? 그런데 이때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하잖아? 그러면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해 고난의 행군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지. 이 영상을 추천받은 너희도 운이 있다고 봐도 좋겠지? 나는 학생 때 이 사람 운이 없는 케이스였거든? 나는 공부 방법 쪽으로는 좋은 선생을 만나보지 못했어. 뭐 중학교 때 은사님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기억은 있지만 공부 쪽으로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었었어. 그래서 고등학생 때 스스로 공부법을 깨우치기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다고. 어쨌든 이때 선생에게서든 스스로든 공부법을 깨우친 학생들은 드디어 4단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바로 폭발적인 성장이지. 비로소 이제 실력을 쌓게 된 친구들이 성적의 향상을 이뤄내는 시점이 오는 거야. 보통 이쯤 되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보통 2등급에서 완벽한 3등급 정도가 되거든? 이 4등급이 가끔 좋아서 3등급 되는 그런 케이스 말고 최소 마지노선이 3등급 이상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때 이걸 경험한 친구들은 약간 뽕 맞은 듯한 상태가 되거든? 이 성공의 경험이 결국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 아, 사람이 노력하면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의 사고로 바뀌게 된다고. 나도 이런 순간을 맞이했던 시기를 기억하는데 바로 고3 9월 모의고사 때였어. 내가 6월 모의고사 때 엄청난 실패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했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 단 3개월 이후에 평균 2등급이 되는 만큼의 성장을 했어. 나는 고3 때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정말 미친듯이 노력을 했었거든. 근데 성적이 안 오니까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냐고.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막 포기하고 싶었다고. 근데 9월에 가서 드디어 성적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나니 그때서 내 생각의 사고가 엄청나게 변화했어. 그래서 이제 더 하면 최상위로 갈 수 있을 듯한 어떤 자신감이 막 차오르게 됐다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이런 자만심이 곧 실패를 부른다는 거지. 성적 향상을 이뤄봤던 친구들은 좀 알 거야. 성적이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추락하는 시기가 와. 성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는다고.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적이 올라. 이때 이 친구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 그게 바로 5단계인 자기신뢰야. 자, 여기가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지점이 되거든. 공부는 어떤 단순 지식을 쌓는 과정은 아니라 생각해. 공부라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잖아. 그러면 이건 하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어떤 프로세스에 가깝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과정이 지속될수록 있잖아. 좌절과 성취를 계속 반복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받게 돼 있어. 이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공부 자체보다 어떤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막연함이 더 힘들다고. 여기서 자기 신뢰를 하는 학생들은 이 싸움을 계속 이겨나갈 수 있고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게 돼. 반대로 자기 신뢰를 부족한 학생들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리게 되는 거야. 나는 피겨 여왕 김연아님이 현역 시절에 했던 말이 이 단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이라 생각해. 한 기자가 김연아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 김연아 선수는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하나요? 이때 김연아님이 생각이요? 그냥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요? 라고 답변을 했어. 이 말이 얼핏 보면 되게 성의 없는 대답같이 보이잖아. 나는 이 답변이 한 분야에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걸 알았어. 김연아님은 전 세계 1등이잖아. 이분이 피겨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벽을 뚫고 올라갔을 것 같아? 상상이 돼? 전국 1등 따위가 아니야. 전 세계 1등이라고. 그런 사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유일한 길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이건 자기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 수많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뚫고를 반복하면서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생각조차 없어지고 말하는 단계라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자기 신뢰야말로 이 성장의 마지막 열쇠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성적이 오를 때 나타나는 5가지 변화에 대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건 꼭 공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 나는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 때 이걸 좀 알았다면 지금보다 좀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늘 있었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벽을 만날 때마다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막연함이 너무 힘들었다고.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 깨우치지 못했으면 나도 그냥 똑같이 야, 공부는 재능이지, 그렇게 말하는 회의론자가 됐을지도 몰라. 공부가 재능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 이건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알아야 될 거는 재능이 없어도 공부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이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막연함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막연함을 뚫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꺼내봤어. 오늘의 이야기가 너희가 그 지금 마주하는 어떤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자, 오케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우리 또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하자.